지적계산법 11주차 첫 번째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보실 부분은 저작권의 제한 부분으로서 저작물의 자유사용, 저작물 이용의 법정 허락, 저작권의 보호기간 순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작물의 자유사용을 보시면요. 저작권법 제23조부터 35조의 3까지 저작재산권의 제한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저작권은 18세기 초 저작권법 하에서는 신성 불가침이며 절대적 배타적으로 보호받는 권리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작자에 대한 법률상 보호가 국가의 학문, 예술 또는 지식 전달, 교육의 발전을 방해하거나 과학적, 기술적 연구나 정보의 전달을 차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작권도 다른 재산권과 마찬가지로 권리 자체에 내재적 한계가 있으며 공공복리를 위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저작권은 일정 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을 독점하는 유한적 권리로서 존속기간이 종료되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유재산, 즉 퍼블릭 도메인이 되게 됩니다. 특정한 경우 일반 공중이 저작권자 허락을 받지 않고 저작물을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저작권의 자유사용이라 합니다. 저작권법 2장 4절 2관의 저작재산권의 제한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로서 제23조 재판 절차 등의 복제가 있습니다. 즉 재판 절차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거나 입법행정의 목적을 위한 내부 자료로서 필요한 경우 그 한도 내에서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종류와 복제의 부수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당해 저작재산권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24조에서는 공개적으로 행한 정치적 연설 및 법정, 국회 또는 지방의회에서 공개적으로 행한 진술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서에서 동일한 저작자의 연설이나 진술을 편집하여 이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된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 2에서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이라고 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호부터 4호까지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조의 1호를 보시면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되며 2호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됩니다. 3호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에도 이용이 제한되며 4호에서는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이용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과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저작물이 무료? 공공기관이 보유한 저작물 무료로 자유롭게 쓰세요. 이제 공공누리 유형만 확인하면 오케이. 공공누리 홈페이지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쉽게 찾고
무료로 개방된 다양한 공공 저작물을 이용하여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보세요. 지금 바로 포털 사이트에서 공공누리를 검색해보세요. 본 캠페인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정보원이 함께합니다. 네, 공공누리를 통해 공공저작물을 자유 이용하는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제25조에서는요.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이라고 하여 공표된 저작물을 학교 교육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법 제25조는 자유이용이라고 볼 수 있는 경우와 법정 허락의 일종으로 볼 수 있는 경우를 동일조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에 보시면요.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의 교육 목적상 필요한 교과용 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2항에 특별법에 따라 설립되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 및 이대 교육기관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지원기관은 수업 또는 지원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표된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 배포, 공연, 전시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습니다. 단,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 전부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3항에 보시면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받는 자는 수업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항의 범위 내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하거나 전송할 수 있습니다. 4항에서는 제1항 및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보상금을 해당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고등학교 또는 이에 준하는 학교 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에 따른 복제, 배포, 공연, 방송 또는 전송을 하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제26조에 보시면요. 시사 보도를 위한 이용이라고 하여 방송, 신문, 그 밖의 방법에 의해 시사 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내에서 복제, 배포, 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27조에서는 시사적인 기사 및 논설의 복제 등과 관련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종교에 관하여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신문 및 인터넷 신문 또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뉴스통신에 게재된 시사적인 기사나 논설은 다른 언론기관이 복제, 배포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단, 이용을 금지하는 표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제28조에서는요. 공표된 저작물의 이용이라고 하여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9조에서는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 방송과 관련하여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현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이항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 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습니다. 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시행령 제11조에 보시면요. 법 제29조 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구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합니다. 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 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항목의 공연. 그래서 과목에 보시면요. 단란주점과 같은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목에 보시면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 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호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호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 스키장, 에어로빅장, 무도장, 무도학원 또는 전문 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 령으로 정하는 전문 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공연을 커버 영상으로 올린 경우 이것이 영리 목적이 있다면 저작권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사례가 있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자기식으로 따라하는 영상은 모창하고는 좀 달라서 이른바 커버 영상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이 커버 영상이 인기인데 문제는 원작자가 있는 만큼 저작권 침해 여부입니다. 생생한 법률 이야기 유호정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창작물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모두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럼 이렇게 가수의 춤이나 노래를 따라하는 영상들을 인터넷에 올리면 모두 불법일까요? 두 가지 사례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가수 손담비 씨의 노래와 춤을 따라하는 아이 영상을 블로그에 올린 한 부모. 걸그룹 시크릿의 춤을 가르치는 영상을 학원 홈페이지에 올린 한 댄스 학원. 둘 다 저작권 문제로 법정까지 갔는데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아이 영상의 경우엔 허락 없이 사용해도 되는 공정한 사용에 해당해 저작권 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부정확한 발음으로 짧게 따라한 영상인데다 무엇보다 영리 목적이 아니었다는 게 핵심이었습니다.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면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반면 걸그룹 춤 교육 영상을 올린 댄스 학원은 안무가의 손해배상금 약 4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 엄연한 창작물인 춤으로 수익을 낸 것은 공정한 사용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즉 상업적 목적이 있었는지 없었는지에 따라 판결이 갈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유튜브 조회수가 높은 인기 커버 영상은 어떨까요? 이 경우 광고 수익을 올리는 유튜브 측이 조회수 등에 따라 원작자에게 일정 수익을 저작권료로 줘야 합니다. 커버 유튜버들은 다른 분의 음악을 쓰는 거기 때문에 수입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그분들한테 가는 거예요. 네, 저한테는 아예 그냥 없어요. 물론 상업적 목적이 아니더라도 원작자의 명예나 의도를 훼손하는 경우에는 저작권 침해가 그 자체만으로도 될 수 있습니다. 무심코 올린 내 영상이 위법이 될 수 있다는 사실 항상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생생로 유호정입니다. 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영상은 저작권 침해가 안 될 수 있지만 영리 목적이 되는 경우는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30제에 보시면요.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라고 나와 있습니다.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해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31조 도서관 등에서의 복제 제1항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과 도서 문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공중에 이용해 제공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도서관 등에 보관된 도서 등을 사용하여 저작물을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제1호 및 3호의 경우 디지털 형태로 복제할 수 없습니다. 1호 조사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공표된 도서 등의 일부분을 복제물을 1인 1부에 하나여 제공하는 경우 2호 도서 등의 자체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3호 다른 도서관 등의 요구에 따라 절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구하기 어려운 도서 등의 복제물을 보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는 디지털 형태로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2조 시험 문제로서의 복제 학교의 입학시험, 그 밖에 학식 및 기능에 관한 시험 또는 검증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목적을 위해 정당한 범위에서 공표된 저작물을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와 관련된 영상 자료를 보시겠습니다.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해서 유통되는 각종 디지털 콘텐츠가 많아지면서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문제는 인터넷 환경에서는 콘텐츠의 복제와 유통이 쉬워져서 창작자의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저작권 침해 실태를 설다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설 연휴 첫날인 지난달 18일, 가수 김장훈 씨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입니다. 할리우드 액션 영화 테이큰 3를 다운받았는데 아랍어 자막인 탓에 영화에 집중이 안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해당 글이 게재되자 누리꾼은 불법 다운로드한 파일이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정식 경로로 받은 영화에 아랍어 자막이 들어가 있을 리 없다는 겁니다. 이에 김장훈 씨는 돈을 내고 합법적으로 다운로드한 것이라며 누리꾼에 맞섰습니다. 하지만 수입 배급사가 테이큰3 정식 서비스에는 한국어 자막 외에 아랍어 자막은 없다고 밝히며 논란은 일파만파로 커졌습니다. 한 네티즌 분이 이거 불법 다운로드 아닙니까? 라고 의혹을 제기했고요. 그렇게 의혹을 제기한 네티즌 분들에 대해서 일베라는 그런 뉘앙스의 단어를 쓰면서 차단을 하고 삭제를 하고 이런 처신을 함으로써 사태가 굉장히 커져버렸어요. 결론적으로 김장훈 씨는 법적인 처벌을 받진 않았습니다. 저작권법 30조에 의해 개인 소장을 목적으로 한 다운로드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김장훈 씨가 다운받은 영상을 올린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콘텐츠를 업로드했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돼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번 사건은 단순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지만 불법 복제 콘텐츠로 인한 피해는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사 결과 지난 2012년 불법 저작물이 전체 콘텐츠 유통시장에 입힌 피해액은 약 2조 2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화가 6,575억 3,200만 원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었고 음악, 게임, 출판, 방송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같은 불법 저작물이 확산되면 합법적인 콘텐츠를 판매하는 유통시장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불법 복제물 이용량이 총 16억 곡 정도로 유통된 걸로 파악을 하고 있고 그중 온라인 불법 음원의 비중은 84% 정도 되는데 약 14억 곡이 유통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쏟아지는 불법 콘텐츠. 디지털 저작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대책이 없다면 피해는 확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YTN 사이언스 설다혜입니다. 네, 우선 33조 보시면요. 시각 장애인 등을 위한 복제와 관련하여
1항의 공표된 저작물은 시각장애인 등을 위하여 점자로 복제 배포할 수 있습니다. 2항 시각장애인 등의 복리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시각장애인 등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해 공표된 어문 저작물을 녹음하거나 전용 기록 방식으로 복제 배포 또는 전송할 수 있습니다. 33조의 2에서는요, 여기 청각장애를 위한 복제를 허용하고 있고요. 34조에서는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녹화라고 하여 1항의 저작물을 방송할 권한을 가지는 방송사업자는 자신의 방송을 위해 자체 수단으로 저작물을 일시적으로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35조에서는 미술 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와 관련하여 미술 저작물 등의 원본의 소유자나 동의를 얻은 자는 저작물을 원본에 의해 전시할 수 있습니다. 단, 공원, 건축물의 외벽, 그 밖에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에 항시 전시하는 경우에는 제한이 있습니다. 35조의 2. 저작물 이용 과정에서의 일시적 복제. 컴퓨터에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원활하고 효율적 정보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을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그 저작물의 이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복제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5조의 3.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23조부터 35조의 2까지 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번역 등의 이용 및 출처 표시 의무. 자율의 허용된 공공 저작물의 자유이용 24조에 이게 되겠습니다. 학교 교육 목적 등의 이용 25조, 비영리 공연 방송 29조,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30조, 공정이용 35조의 3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그 저작물을 번역, 편곡 또는 개작하여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출처를 명시하여야 하며 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저작물의 자유 이용과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법 11주차 첫 번째 수업을 마치겠습니다.